마켓 인터뷰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뉴스마더 보도국 김혜실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키프로스 의회가 구제금융안이 이제 불발이 되면서 우려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위기가 유럽 전체로 확산될 거라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유럽 리스크와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혜식 기자, 어제 그 구제금융안 부결 소식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키프로스의 구제금융안이 의회에서 부결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키프로스 의회에서는 반대 36표 그리고 기권 19표로 구제금융협상 비중안이 찬성 없이 부결됐습니다. 앞서 키프로스 정부는 100억 유로의 규모의 구제금융을 국제통화기금 IMF 등으로 받는 조건으로 국내은행 예금 잔액에 과세하는 내용의 협상안을 마련했는데요. 긴축재정과 공기업 민영화 등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은행 예금에 세금을 매기는 조치에 반발이 크게 일자 정부가 예금 잔액 2만 유로 이하는 면세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찬성표를 한 표도 얻지 못한 겁니다. 네, 구제금융 지원 비준안 일단 의회에서 부결이 된 상태고요. 하지만 키프로스가 이 금융위기 타결을 위한 대안책 플랜 B를 분주하게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 나오네요. 네, 비준안이 거부된 직후에 외신들은 일제히 구제금융 재협상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데요. 문제가 된 예금 과세에 대한 국내외 반발이 갈수록 커지자 키프로스 정부는 예금 잔액 2만 유로 미만에 면세한다는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키프로스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표결을 강행했죠. 키프로스의 대통령도 예금 과세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고 부결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현지 언론은 키프로스 정부가 채권단과 재협상에 애초 예금 과세로 충당하려던 58억 유로의 재원을 벌충할 새로운 방안을 찾을 거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새 방안으로는 국채의 추가 발행 그리고 키프로스 은행의 대대적인 구조조정, 러시아의 신규 차관 도입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협상이 성공을 하면 결국 이 채무 불이행은 피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유럽중앙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지속한다고 밝힌 만큼 디폴트 가능성은 낮은 상태입니다. 또 키프로스에 대해 유로존 탈퇴 또는 부채 상환 중단 등 극단의 주장도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만약 키프로스가 새 방안을 내놓고도 협상 타결에 실패한다면 디폴트 또는 국가 보도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IM투자증권의 임노중 투자전략팀장께서는 키프로스가 구제금융을 받는다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전일에 키프로스 의회에서 구제금융안에 대해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불안감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키프로스는 지난해 6월 달에 EU와 IMF의 구제금융으로 170억 유로를 요구를 했고, 이게 이번에 EU와 IMF에서 구제금융으로 100억 유로를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예금에 대한 세금 부과하고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갖고 70억 유로를 조달하기로 했는데요. 만약에 예상처럼 170억 유로가 조달이 된다면은 키프로스는 지금 현재 위기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전일에 있었던 키프로스 의회가 구제금융안에 부결을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위험 요인이 내재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키프로스의 부채 규모가 148억 유로인 것을 감안할 때 이 유럽연합으로부터 170억 원 정도의 자금을 받을 경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셨습니다. 네. 다만 문제는 전염 가능성이다라고 하셨는데 증권가의 평가가 이에 대해서 엇갈리고 있다고 하는데 좀 의견 좀 전달해 주시죠. 네, 앞에서 정리했다시피 키프로스는 새로운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 유로그룹과 구제금융 협상을 다시 하거나요. 디폴트 절차를 밟는 두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를 선택해야겠죠. 이번 주 초까지만 해도 위기 전염 가능성이 낮게 점쳐졌었는데요. 어제 키프로스 부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려가 다소 확대됐습니다. 키프로스 문제가 단기간 이슈가 아닌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건데요. 특히 지금까지의 구제금융은 외부 자금을 투입해 문제 국가를 구제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번에는 키프로스 내부의 은행 예금자들에게 부담을 지게 하는 방식입니다. 유로존의 또 다른 국가에서 위기가 발생할 경우 키프로스 방식이 선례로 남게 되면 예금자들이 뱅크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 최악의 경우 키프로스가 디폴트를 선언하고 유로존 탈퇴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르면 겨우 안정됐던 유로존 위기가 재발할 우려가 큽니다. 유로존 탈퇴까지 이어진다면 유로존과 유럽연합 결속력에 대한 믿음이 깨질 수밖에 없어 유로존 우려는 확대될 거라는 겁니다. IM투자증권 임노중 팀장께서는 키프로스 사태가 다른 국가로 전이될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키프로스 예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부분인데 키프로스 은행 예금은 대부분 그리스나 독일이나 이런 유럽 은행들이 예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키프로스 예금의 680억 유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40~50%가 비거주자 예금이기 때문에 결국은 키프로스가 예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를 하면 그 손실이 다른 국가의 은행들로 전파가 될 가능성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유로의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쪽에도 위험성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인데 이들 국가에서도 예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이 두 가지 때문에 지금 키프로스의 위기가 전체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이 다른 국가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이제 키프로스 사태가 과거와 같은 치명타는 아닐 거라는 또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네, 시장은 키프로스 문제가 유로존의 치명타가 되지는 않을 거라는데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어렵게 안정시킨 위기가 다시 살아나도록 EU 정책 당국이 지켜보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ECB가 자산 매입, 장기 차관 제공 등 정책 개입을 하면서 위기 해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키프로스의 예금자 과세가 적용된 것은 자국 산업을 통한 성장 기반이 미약하고 그리고 GDP 대비 은행 산업 비중이 높은 특성을 고려한 거기 때문에 이번 방안이 키프로스에 국한된 조치임을 강조한다면 다른 지역 위기 시에도 금융 시스템 불안이 우려보다는 크지 않을 거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또 해외 거주자 예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러시아 정부가 대출 연장 등을 통해 키프로스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비출 만큼 단기간 내 대규모 자금 회수에 나서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위기가 유로존 전체로 확산되지는 않을 거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유럽 위기가 꺼질만 하면 다시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해결 언제쯤 가능할까요? IM투자증권의 임노중 팀장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어, 2011년 12월 달에 EU 정상회담에서 신재정협약이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때 합의한 게 국가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2014년, 15년까지 각국은 GDP 대비해서 재정적자 비율을 3%에 맞추기로 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재정 긴축을 시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노력들이 어느 정도 좀 성과를 발휘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쪽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재정 긴축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서 2014년이나 15년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유로 재정 위기는 수습 국면에 접어들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 단기적으로는 불안감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쪽에서 큰 위기가 발생하진 않는다면 2014년이나 2015년 위기가 좀 진화될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네. 자, 우리 증시 영향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로존 재정 위기, 어제 보면은 시작에 열려 있던 이슈이기도 할 텐데요. 이번에 이렇게 취약한 이유가 뭔가요? 네, 악재들이 새롭게 부각된 것이 아니라 이미 노출된 것임에도 우리 증시가 약세를 보이는 것은 우리 증시의 취약성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우리 증시의
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이 높기 때문에 대외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향도 있고요. 최근 우리 증시에 특별한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선진국 시장이 강세를 이어가면서 시장 유동성이 선진국으로만 쏠리고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수급 쏠림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디커플링 현상을 넘어서 증시 간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IM투자증권 임노중 팀장께서는 국내 증시가 유럽 악재에 크게 반응하는 이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국내 시장이 해외 쪽에 영향을 크게 받는 거는 결국은 국내 시장에 해외 쪽에 많이 개방되어 있다는 부분이겠죠. 국내 쪽에 그 기관이나 아니면 연기금 쪽에서 그 역할을 한다면은 그게 해외 쪽에 영향을 덜 받겠지만 지금 현재는 기관들이나 연기금 쪽에서 그 역할을 못하는 가운데서 외국인의 힘이 워낙 강해졌기 때문에 국내 시장이 해외 쪽에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규모나 그다음에 주식 시장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자금의 비중 이런 걸 감안해 보면은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울 걸로 보여집니다. 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비중이 큰데요. 이번 주에도 외국인이 순매도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투자 전략 잡아봐야 할 텐데요. 우리 증시 각종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계속해서 선진 시장과 디커플링 현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해소될 수 있을까요? IM투자증권의 임노중 팀장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결국은 글로벌 시장은 상승 추세에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디커플링은 결국은 국내 시장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해소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소될 거냐는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의 가격이 선진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싸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해외 쪽에서 글로벌 유동성이 그 수익률을 쫓아서 움직일 수 있는 여건들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일본이나 미국 쪽의 제로금리와 그다음에 달러 약세, 엔화 약세에 따른 캐리 자금의 이동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의 유동성을 빠르게 유입시키면서 그 디커플링이 해소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조만간에 외국인 자금이 다시 국내 시장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디커플링이 지나치게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셨고요. 엔화 약세로 캐리 자금이 이동하면 저평가된 한국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셨습니다. 유럽 이슈만 보더라도 해결 기대감과 함께 우려가 팽팽하게 상존하고 있는 만큼 대외 이슈들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서 시장 흐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키프로스 구제금융 부결에 대한 내용과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력까지 살펴봤습니다. 김혜실 기자와 IM투자증권의 임노중 팀장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토마토 모닝쇼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